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4개월 전에도 통학버스가 화물차와 승용차 이렇게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이틀 전에도 부산 유치원 통학버스가 터널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도가 된 사고가 있었죠. 네. 마침 그 뒤따르던 차에서 내린 탑승객들이 그 협동심에 의해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전원을 무사히 구조해서 다양한 사고로 끝났습니다만. 그래요. 네. 그런데 때늦은 가을비에 미끄러진 고교생들이 탔던 렌트카 탑승객 5명은 숨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난폭운전을 음성으로 자동 고발하고 도로를 누비는 블랙박스 영상도 감시와 고발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암행 경찰차 못지않다 이런 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 통학버스 사고 소식인데요. 좀 그래요. 전해주시죠. 예. 지난 4월 25일에도 그 원주 시내 사거리에서 25톤 화물차와 노란색 통학버스가 그다음에 승용차가 3중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버스 우측 진칸과 범퍼 쪽을 서행하는 상태에서 가격한 화물차는 그대로 전도가 됐지만 2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일 부산 그 곰내 터널 안에서도 발생됐던 그 유치원 25인승이죠. 좀 작은 차인데요. 네. 콤비 통학버스도 전도 사고도요. 그 마침 그 주변에서 내린 사람들이 아이들을 구해냈고요. 네네. 버스 유리창을 깨서 아이들을 구출한 시민들은 안전한 배수구 후에 대피신 것도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왼쪽 터널 벽을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였지만 네. 다중 추돌로 이어지는 2차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일단 무엇보다 안전벨트를 잘 착용했기 때문에 피해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갑자기 벽하고 왜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까요? 네, 참 그 이해가 안 되죠. 예. 안전의식, 특히 그 기초 안전의식은 모두의 준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말씀처럼 모든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했다는 점은 기본 교육이 잘 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그 머리에 찰과상 정도를 입은 유치원생 3명이라는 점 역시 큰 효시로 알려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운전자의 진술을 전하는 경찰의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자 좌우로 미끄러졌다고 해서 이 점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타이어의 심한 암호는요, 빗길 사고 위험과도 직결되는 만큼 규정 미비에 대한 또 위반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통학차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관리를 발표한 대구시 교육청 개선 사항에서 이 타이어도 필히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겠네요. 물론입니다. 사고 하루 만에 대구시 교육청은 몇 가지 주요 사안을 지적하고 시정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주요 대책 골자에는 신학기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에 우선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게다가 그 교직원의 직무 연수 때 그 운전자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실시라는 점 역시 늘 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네. 또 여기서 유의사항과 교통법규 준수 등이 강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참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 운행되는 통학차량 신고를 유도하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보다는 중요한 그 공익성이 더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뭔가 좀 원론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공이나 공익성 관점으로 좀 위협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임기 말기인 그 1992년 고속도로 긴급 구인과 군안 시스템 그리고 어린이 보호 차량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뿌리 내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그 운행 중인 어린이 보호 차량을 보호해야 한다는 준수사항까지 모르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하차를 위한 정차를 기다려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게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고요. 네네. 그렇다고 그 어린이 보호차를 운전하는 분들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을까 이 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출발 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이죠. 네. 자동차의 일상 점검과 점검, 정비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같은 것도 제대로 보고 출발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네. 이 정책의 그 정체성 또한 범국민적인 기초 안전의식으로 자립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노란색 차가 빨간불을 켜는 순간 정지는 정말 당연한 건데 네. 또 급차선 변경과 무리한 추월 항상 위험하다고 했는데 또 어제 또 그 렌터카가 빗길에 미끄러진 사망 사고가 있었죠. 네.
고교생 친구 5명이 탄 렌터카가 달리던 시간은 새벽 4시 25분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산사태 방지용으로 쌓아놓은 우측 옹벽과 충돌해서 모두가 숨진 그런 아쉬운 사고가 됐습니다. 네. 빗길이 된 그 대구 달성군 5분 국도를 달리다가 노면 슬립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좌우로 휘청이다가 네. 옹벽에 충돌했다는 게 경찰의 예측 발표인데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수차례 회전을 하다가 좌측면이 충돌했다는데 그 누구도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없으니 부모 심정은 참 어떻겠습니까? 예. 대부분은 과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은 이 점에서도 그 타이어 마모 상태와 패턴 형상 유지도 어떻게 됐는가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목격자가 없으니까 일단 주변 CCTV나 그 블랙박스 차체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영상이라도 확보해야 조사가 좀 가능할 텐데 네. 지금으로서는 음주 유무부터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더욱이 렌터카이기 때문에 영상 기록 장치와 내비게이션 장착은 더 필요한데도 네. 우리의 실정은 렌터카는 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갖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역시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됐고요. 예. 또 렌터카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무슨 파라치 이런 용어가 세다도 못해서 네. 요즘은 직업으로 확산되는 현실이지만 동이 트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차도 적지 없다. 거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 기록 장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은 또 교통경찰보다 상대 운전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얌체 운전, 불법 영상 감시하고 공익신고가 늘고 있다면서요, 감시하는. 네, 맞습니다. 그 위협적인 운전이나 도로 폭력도 문제지만요. 네.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는 물론 예. 불법을 일삼는 그 얌체 운전자는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니까요. 때문에 정직한 운전자들이 나서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영상으로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많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앞둔 추석 연휴, 이제 교통법규부터 챙겨보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유턴할 수 없는데도 중앙선을 넘는 불법차, 갑자기 끼어든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수차례 나눠서 제동을 하는 행위는 모두 뒷차에게 피해가 되는 또 위험의 요인이 되는 만큼 이런 풍경들이 차 블랙박스에 찍혀서 공익신고를 통해 경찰에 넘겨지게 되면요. 네.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기 안전만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한 준법 정신이 발휘된다면 예, 이 도로 폭력 또 보복 운전도 참고 좀 인내하는 성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 크죠. 올 상반기 교통위반 공익신고 수만도 60만여 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루 평균 3천여 건에 이르고 해마다 2배씩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찰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 신고이기 때문에 구태고 내방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예. 앞으로 이 점사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신문과도 연계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과연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운전 중에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도로 폭력 그리고 보복 운전 영상 기록을 현장에서 음성으로 전송하는 블랙박스형 어플의 폰 앱까지 이게 개발되고 있어서요. 네. 예. 앞으로 그 교통안전을 향한 공익신고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뭐 선행이나 발단 동기가 아닌 결과로 판단하는 게 보복 네. 운전과 또 도로 폭력인 만큼 이 행위가 벌어지는 주행 중 정말 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이 필요한 어플이자 앱이 아닐 수 없겠어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그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주면요. 네. 사고 영상을 찾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 정보를 보낸 사람과 요청한 경찰청이나 보험사에게 동시에 그 영상 기록을 전달해주는 네네. 양방향성 앱이나 점도 또 다른 특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위법 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GPS 좌표와 시간까지도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에 기록이 되고 또 소유자 폰에 해당 영상이 있는지까지도 자동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입자 개인 유튜브 저장은 물론 운영 서버에서는 URL을 통한 그 동영상 송출 자동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10만 정도의 운전자가 오토보이 블랙박스 앱을 다운받고 아마존 무료 서버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는 그 경찰청 또 손해보험협회 등 교통 관련 부처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이 되는 만큼요. 예.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구축도 상당히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